진행하게 된 영화홍보 마케터 김은희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많이 안 오셔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런 오붓한 재미가 있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이유는 제가 환경교육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행사에 같이 참여하게 됐고요. 이 행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서울시하고 환경 모토로 11개 대학생들이 모인 그린이라는 환경 동아리, 그리고 저희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하고 동시에 준비하게 된 렛츠 그린 산림 상영제입니다. 오늘 보신 그 영화도 그렇지만 주제 자체가 오늘부터 산림해라는 그 제로 웨이스트가 주제예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골라봤고요. 이거 보신 이후에 30초 영상 공모전에 당선된 수상작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행사로 보다 좀 많은 분들이 환경 활동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생각하시고 환경 활동을 응원하는 의미가 됐으면 해서 마련된 행사이고요. 토이스토리 4를 미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업 애니메이션 중에 환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환경 이야기로 알려지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자는 의미로 상영하게 되었는데 보시고 나서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토이스토리는 1995년도에 그 시리즈가 시작됐어요. 픽사라는 영화사에서 제작이 되었고 투자를 스티브 잡스가 계속 투자를 하면서 이 픽사에서 좋은 애니메이션이 나오기를 이렇게 응원하면서 만들어진 시리즈 중에 하나이고요. 4는 지금 2019년에 개봉해서 340만 정도 관객이 동원됐던 작품입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우디의 목소리는 그 카우보이 역할하는 그 우디라는 캐릭터의 목소리는 톰 행크스가 시리즈를 계속 연달아서 목소리 더빙을 하고 있습니다. 톰 행크스는 어떤 배우인지 아시죠? 네,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입니다. 원래 픽사라는 회사는 그 월-E라는 작품도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월-E가 오히려 환경 영화로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토이스토리가 더 환경 영화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이 작품이 이 행사의 취지에는 되게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는데요. 오늘 그래도 전문가분을 한번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해서 그 전문가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샵 베러얼스 운영하고 계시는 문혜민 대표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우리 대표님 소개하고 베러얼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의 그 원유로 프로젝트라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 플랫폼 안에서 이제 베러얼스라는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고 있는 문혜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베러얼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Better Earth Makes Us Better 이라는 하나의 슬로건을 정했고 그 의미는 말 그대로 더 나은 지구가 더 나은 우리를 만든다라는 그런 모토 아래에서 단순히 이렇게 친환경 제품만 판매하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을 한다든지 자원순환 거점 역할을 한다든지 그리고 매월 저희가 월간 얼수 줍깅이라고 해서 플로깅 프로그램도 계속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생분들도 같이 언젠가 좀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식으로 환경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좀 환경에 필요한 일들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장소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베러얼스 검색하셔가지고 들러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리닝이 대학생 동아리니까 함께 하셔도 굉장히 좋을 만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은 곳입니다.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얘기해도 될 것 같거든요, 저희. 네. 이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관람 소감 한번 들을게요. 네. 저는 이제 5살 딸이 있어요. 근데 어제 밤에 같이 딸아이와 함께 사실 영화라는 걸 처음 보여주긴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봤어요. 모두가 다 볼 수는 있는 거였긴 했지만 저 악당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악당 그 부분이 조금 되게 무섭습니다. 허러 무비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2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물건을 대하는 주인의 자세, 이제 쓰레기를 대하는 그 우리 인류의 자세도 같이 보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우디가 되게 다른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면서까지 꼭 폴키를 데리러 가는 그런 모습에서 그 보 여자친구가 물어보잖아요. 왜 이거에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디와 저를 좀 이제 환경 운동을 하시는 많은 그 환경 운동가들과 우디가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울컥했어요. 예, 그래서 근데 혼자서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원하지 않는데 그 길이 되게 힘든 길인 것도 알고 어떻게 보면은 폴키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길인데, 그러니까 우리 환경 운동가들도 이제 지구 살리겠다고, 환경을 조금 더 돌보겠다고 사실은 뭐 금전적인 것뿐을 포기할 뿐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족까지도 혹은 친구들까지도 외면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물건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와 인류의 자세와 또 이 환경을 돌보는 우리 환경 운동가들의 모습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이 작품을 보면서 그냥 실은 제가 영화로 봤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봤다가 제가 뒤늦게 환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영화를 보니까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건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렇게 영화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영화가 몇 작품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 물건의 생애 주기나 이 물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네, 대표님은 직접 물건을 판매하시기도 하시고, 네,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운동도 하고 계시니까 이런 그 물건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좀 영화 보시면서 다르게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라이프 서클이라고 하죠. 사람의 생애 주기가 있듯이 쓰레기 혹은 물건에도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이제 제작이 될 때부터 탄생을 하는 거죠, 결국. 그러면서 유아기를 거치는 거예요. 거쳐서 이제 소비자에게까지 오기까지 물류의 그런 흐름부터 해서 이제 판매자한테 와서 어떻게 진열이 되느냐, 그리고 그게 소비자한테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폐기까지. 예, 이런 그 물건 하나의 생애 주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애 주기도 아까 앞단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건 인간의 몫이었고 그 인간이 그 생애 주기를 선택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의식 있는 소비로 좀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였어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살 때 예를 들어 칫솔 하나를 살 때도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나중에 내가 썼을 때 그리고 버려졌을 때 얼마나 많은 탄소 발자국을 남기고 있을까. 그런 거를 한 번이라도 조금 생각을 해봐 주십사 하면서 또 그 제품 소싱도 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플라스틱이나 일회용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제로 웨이스트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도 그 갭이라는 캐릭터가 악당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 아이가 실은 고장이 나서 소리가 안 나오니까 네, 주인한테 소외를 받은 그래서 골동품 가게에 있는 이런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 요새 수리권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장난감도 만약에 그 친구도 수리가 되었었으면 되게 빨리 주인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세계 주의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작품을 봤던 것 같습니다. 뭐 영화의 어쨌든 메인 주인공은 그 4편에서의 메인 주인공은 포키라는 친구예요. 그 포크에서 이제 눈, 팔, 다리 달고 네, 본인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근데 그 친구는 본인이 이제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계속 쓰레기통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하고 너는 포키라고 하고 이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게 돼서 쓰레기와 그 장난감의 사이, 쓰레기와 또 의미가 있는 물건에 대한 차이를 이 포키라는 캐릭터에 의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저는 이제 이 본이라는 친구가 포키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부터 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물건에 이름을 붙여주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이 영화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네, 그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딸이 이제 5살 딸이 있다 보니까 모든 물건에 다 자기 이름을 써요. 이제 한글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하면서 진짜 모든 물건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이 제로 웨이스트 샵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도 이제 그 장난감을 새 거를 사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물려받은 거고 이제 심지어 스케치북도 하나 없고 그냥 건물에서 나오는 이면지 다 저희한테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 그림마저도 꽃을 어제도 제가 이제 퇴근 늦게 하고 가니까 이제 그 저희 신발장 밑에다가 이렇게 꽃을 그려놓고 그 이면지에다가 꽃을 그려놓고 엄마 사랑해 그리고 신수하 꼭 이렇게 그래서 또 뒤 돌아보면 다 신수하 이렇게 해놔요. 그럼 저는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맞아요, 거고 못 버려요. 제가 그거를 잠깐 이제 쓰레기통에 몰래 버렸다가 들키면 하루 종일 네, 난리가 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어린아이들이 물론 그런 어떤 소유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거를 되게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제가 또 실제로 저희 샵에 나중에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알파벳 스탬프라는 걸 놔뒀어요. 예, 그게 숫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파벳이 놓여 있는데 그게 저희 제품을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코끼리똥 종이 노트가 있어요. 업사이클링 노트인데 거기에 자기 이름 이니셜을 새기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좀 재미도 둘 수 있고 선물 드릴 때도 그냥 종이 크라프트 백에다가 그 누구 뭐 디어 누구 이렇게 이니셜을 받는 순간 그 값어치가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는 무포장 가게이기 때문에 그 제품 자체의 이름을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부러 잉크도 이제 그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해서 나무로 된 그런 제품들에도 이니셜을 새길 수 있게 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그러면 내 물건이라는 느낌 때문에 그리고 내 이름이 어디 버려지는 게 싫으니까 그런 의미로라도 좀 오래 쓰시도록 그렇게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물건의 의미를 갖고 뭔가 이름을 부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쓰레기가 쓰레기 되지 않게 하는 뭔가 그런 행동의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고요. 어쨌든 쓰레기의 그 사전적인 의미가 못 쓰게 되어서 내다버린 물건이에요. 근데 이 못 쓰게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못 쓰게 된다라는 기준이 뭘까 도대체 그냥 안 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개념을 조금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쓰레기라는 말을 붙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제로 웨이스트 활동하고 계시니까 대표님에게는 또 쓰레기라는 의미가 되게 남다르게 생각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쓰레기 이렇게 집에 들어가도 쓰레기뿐이고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누군가에게는 다 쓰레기로 보이는 것들이 우리 집에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쓰레기로 보이는 것들이 저희 샵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바로 어제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저희가 사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그 제로마켓이라는 공모 사업에 이제 작년부터 시범 사업체로 선정이 되고 1기 사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올해는 그 작년에 그 제로마켓을 진행했던 뭐 그런 샵들을 대상으로 좀 자원순환에 대한 그런 그 지원을 서울시에서 지금 해주고 계세요. 그게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모으고 있는 게 플라스틱 병뚜껑
그리고 우유팩하고 두유팩이라고 불리는 테트라팩, 그리고 집에서 놀고 있는 쇼핑백들, 그다음에 그 정수기 필터인 브리타 필터 이렇게, 그리고 박스, 택배 박스들, 그리고 완충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으고 있어요. 누군가에겐 정말 쓰레기거든요. 네, 그 쓰레기가 모여져서 이제 저희 서울시에서 이번에 지원을 해주는 게, 그게 수거를 해주시면 스토조라는 그 실리콘 접이식 폴딩되는 그 텀블러를 나눠 주셨어요. 18개를 선착순을 주셨는데 어제 바로 다 나갔어요. 저희 샵에 처음으로 오픈런이 있었어요. 제로웨이스트 샵에 오픈런을, 제가 문을 여는데 뒤에 6명이 따라 들어오시더라고요. 노래도 틀지 않았는데 저희 이거 갖고 왔어요 하고 정말 눈을 반짝이면서 갖다 주신 게 쓰레기예요. 병뚜껑들이에요. 그 병뚜껑들이 그 주는 의미, 참 그게 되게 신기해요. 어떤 분은 그거를 받기 위해서 그 전날 밤에 퇴근하고 주변을 플로깅을 하셨어요. 저랑 같이 플로깅을 자주 하셨던 동네 주민분이신데, 자기는 정수기를 마시기 때문에 음료수 병뚜껑이 없다. 그래서 병뚜껑을 찾아 나선다 하면서 이제 인스타에다가 계속 스토리를 올리시면서 이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하면서 밤에, 그 밤에 병을 찾으러 길거리에 있는 병을 찾고 기어이 10개를 찾아서 가져다 주셨으나 선착순에 들지 못하셨어요. 너무 아쉬워라. 네, 너무 아쉽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걸 플로깅을 한번 해보신 분들, 혹은 이런 캠페인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쓰레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어떻게 저런 게 되지?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무궁무진해졌거든요. 다시 한번 녹여서 다른 플라스틱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고, 요즘에는 콘크리트랑 섞어서 저기 청계천 그 산책로에 가시면 벤치가 예쁘게 있어요. 마블링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진짜 하찮은 그 조그만한 손바닥도 안 되는 그 병뚜껑들을 모아다 주시는 분들, 그런 종이백들 모아다 주시는 것들, 그것이 이제 완전히 자원화 될 수 있다라는 거,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를 알아가는 과정들, 이런 거를 보면 진짜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다. 쓰레기는 우리에게 자원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네. 생각됩니다. 특히 한 번만 쓰이고 버려지는 쓰레기는 정말 자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영화도 보셨고 오늘 이 문예민 대표님 힘들게 모셨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괜찮습니다. 네,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네. 할게요. 네, 일단 오늘 행사의 취지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대표님 모신 거여가지고 아까 이런 활동도 같이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앞으로 계획하시는 활동들하고 베러얼스는 어떤 방향으로 지향점을 삼고 앞으로 계속 가고 싶다, 이런 계획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제가 항상 뭐 인터뷰 같은 걸 하게 되면 하는 말이, 저희는 제로 웨이스트라는 단어가 없어지면 좋겠어요. 저희의 목표는.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편의점 곳곳에 혹은 마트 한 공간에 누구나 손 닿을 수 있는 곳에 제로 웨이스트 제품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제로 웨이스트를 하시는 분들은 좀 별로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서울시만 해도 한 50군데 정도의 제로 웨이스트 샵이 있어요. 광진구에도 있고요. 예, 저희 성동구만 해도 3개가 있고요. 근데 일반 시민분들 잘 모르세요. 제로웨이스트라는 단어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곳들이 상당히 그 문턱이 높아요. 이게 왠지 들어가면 내가 되게 길티해지고, 나는 그쵸? 여기서 살 게 없을 것 같고, 나는 여기 가면 쓰레기 같고, 막 이런 되게 잘못된 삶을 사는 것 같고, 이런 정죄하는 분위기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깨부시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힙한 동네에서, 좀 성수에서 가까운 힙한 동네, 북성수라고 불려요. 저희는. 네, 북성수에서 조금 더 가볍게 그냥 소품샵 들어온 것처럼 좀 예쁘게 꾸며놓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그치만
이걸로도 모자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제품들을 OEM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국 곳곳에 지금 뿌려지길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성수하고 을지로에 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하고 대구 지역, 경기까지 해서 11개 곳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 제가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제로 웨이스트, 저희는 제로 웨이스트 샵으로 납품되는 게 많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다행히 카페, 뭐 성수에 있는 되게 핫한 카페의 한 모퉁이에 자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경기도의 되게 큰 대형 레스토랑 겸 카페 안에 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를 알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나는 밥을 먹으러 갔을 뿐인데 이런 라이프 스타일도 있구나를 보실 수 있는 곳을 위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많이 들어가길 바라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제로마켓 공모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작년에는 그 홈플러스라는 대형마트 지하에서 이제 일회용품을 막아라 하는 미션으로 이제 바로 그 앞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도 홈플러스랑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저희한테 그냥 친환경 매대를 하나 안쪽에다가 넣어주세요. 제로 웨이스트 존으로 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전국에 다 뿌려질 수 있고 누구나 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씩 이제 대중화될 수 있는 그 날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대기업이나 이런 대형 마트들 그리고 편의점들 이런 곳에 필수로 이런 제로웨이스트 코너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바로 제대로 하고 있는 ESG 사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되게 멀리 찾아가지 않으셔도 바로 학교역, 바로 집 앞에 가시면 편안하게 제로웨이스트 물건들을 사실 수 있는 그때가 올 수 있을 때까지 아마 문여민 대표님이 되게 계속 노력해주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도 주변에서 뭐 활동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열심히 이런 것들을 되게 알리고 네, 재미있는 또 영화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드리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정도로 저희의 토크는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프로그램이 또 준비되어 있어서 잠시 자리 정리하고 바로 다음 프로그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베러스 문혜민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